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끈기보다 끊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에 그릿이라고 나오잖아요. 끈기를 이야기하죠. 그릿이라는 책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밑에는 퀼이 있습니다. 끊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은 지금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경제 빙하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보통은 경제 곡선에 의해서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아예 봄은 안 올지도 모른다. 제가 접해본 여러 의견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관점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 온다. 그래서 책 초반부를 읽다 보면 좀 의아해요. 지금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자가 의도한 일종의 메타포가 되지 않을까? 여튼 아주 어려운 시대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이 효과가 보통 2년 뒤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 이후 1, 2년 정도는 별 변화 없이 사람들이 버티는 거죠. 근데 2년 이후부터는 확연히 변화돼서 경제가 이제 심각하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뭔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미래를 대부분이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찾아오는 후배들이나 친구들과 모임 이런 걸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찍 회사에서 나오거나 또는 종사하고 있는 일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일단 자영업, 작은 자영업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식업부터 커피까지 다 프랜차이즈 알아보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도 서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창업을 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5천만 원, 7천만 원 그 정도 금액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100군데 정도가 창업하면 120군데 정도가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동종 업종까지 어려워지니까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튼 세상의 흐름이 확연히 바뀌고 있다. 그런 거는 우리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삶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껴보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핵심적인 사항들 몇 가지만 느낀 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내려가기, 내려놓기, 그리고 인생 체질 개선입니다. 자, 내려가기는 이 시대의 흐름이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할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됐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승리하기 위함이지만 내려가는 것은 살아남기 위함이다. 이런 문구가 이 책 속에 나오는데 이 하산하는 것에 억울해하지 말고 일단은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오르고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생활비도 절약하고 잦은 외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과한 여행비도 지출하지 말자.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경제적 성과가 좋지 않을 때 거기에 맞게 생활 수준을 맞춰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이런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을 메꾸기 위해서 빚을 낸다는 거죠.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그 현실에 맞춰서 생활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올라오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나의 경제적 성과에 맞춰서 내려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높은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과거가 있죠. 과거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시대의 나의 모습, 그것이 지금 내려가는 시대에 있어서는 나에게 또 높은 자아관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책에서 이제 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면은 나에 대한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할 일이 없다. 근데 실제는 없었죠?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생각, 높은 자아관념, 이 체면을 가지고 일을 찾으려 하니까 그 일의 범주가 굉장히 좁은 거죠. 뭐 사무직 일을 난 해야지, 어느 정도 직위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굳이 빚을 내서 창업을 해서 난 사장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더 깊은 어떤 실패의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는 높은 자아관념, 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40대, 50대 조기 퇴직을 하신 분들은 일을 찾을 때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일을 구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의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과거에 내가 이랬던 내가 지금 와서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일들조차도 굉장히 그 소중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그래도 보면 내가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 일들조차 없는 다른 사회,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시대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내 관념을 내려놓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지니까 꾸준히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낮은 일부터 차근차근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일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낮은 일들을 두루두루 경험을 해봤죠. 그러면 자,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행복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뭐 남들의 시선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여튼 하던 하지 않던 일단 일을 구한다면 낮은 일을 두루 경험해 보는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조금씩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생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과거처럼 뭐 목표를 달성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한 마주침, 우연한 부산물, 이런 것들이 지니는 소중한 의미들,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너게임, 아우터게임의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시대는 아우터게임, 외형적 성장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시대, 이런 시대는 이너게임의 삶의 모습, 내면적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 삶의 애티튜드가 되겠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이게 내 자발적 의지 노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경제도 더 나아져야 되고, 우리 개개인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러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의 자세, 미리부터 현실을 냉정히 판단해서 내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